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자, 김성훈부터 시작합시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로봇공학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DH 파라미터 중간에 좌표계 도입해서 막 한다고 물어봤었는데, 그거 이번에 계속 좀 보니까 Y 방향으로 변이 넣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어쨌든 작은 아이디어라도 보고서 쓸 때, 네. 새로운 좌표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개인을 새롭게 이제 튜닝하는 것부터 해서 제너럴 매니플레이처 다이나믹스랑 제너럴 모바일 매니플레이처 다이나믹스 한 거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번 시간 개인 이제 80, 50, 20, 20, 11 이랬는데, 그래서 이 개인을 좀 응답을 보고자 스텝 입력을 0.1 라디안을 주고 이렇게 응답을 봤는데, 이게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 개인의 인풋 쉐이핑 그것까지 해가지고 막 해서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인풋 로페스 필터라고 적었는데, 이거를 제거했을 때 응답이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극점 하나를 제거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이상해지는 걸 봐서 교차 주파수가 좀 큰 것 같아서 그걸 좀 줄이고자 0점을 좀 내리려고 PD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개인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수정해가지고 아까 똑같은 입력인데 10, 0.2, 0.2 하고 I는 중력 보상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훨씬 매끄러운 그래프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두 거를 비교를 하면은 이게 이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인풋 쉐이핑까지 쓰는 입력이고, 이게 새로운 개인으로 만든 이제 입력은 세터 1, 세터 2를 이렇게 해서 투 링크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훨씬 매끄럽게 잘 됐고요. 근데 이제 중력 보상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중력 보상 했던 거는 이렇게 세타 입력 들어가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현재 세타를 측정해서 이거에 맞는 그래비티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만큼 이게 더해져서 토크 이만큼 더해져서 했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시도를 이렇게 약간 피드 포워드처럼 디자이어 세타만큼의 그래비티 토크를 발생시켜서 입력하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스무싱하게 오버시트가 제거된 거를 봐서 이 각도 입력에 대한 중력 보상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개인 수정을 잘 해가지고 그 인풋 쉐이핑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튜닝은 이렇게 맞췄고, 근데 얘가 이제 링크를 여러 개 도입하면은 개인이 계속 달라지니까 시스템을 정하고 다시 또 개인을 설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너럴 매니플레이터 다이나믹스를 코딩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식을 사용했습니다. 변환행렬을 사용한 이 식을 사용해서 코딩을 했고, 순서도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DH 파라미터 입력하면 조인트 입력하고 수도 이너시아 생성하고 이제 이니셜 컨디션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어 루프를 돌리는데, 이제 DH 파라미터의 세타가 변수기 때문에 이 DH 세타의 변수에 따른 DMH 파라미터를 만들고 이제 기준 입력에 대한 PID 입력, 중력 보상, 세츄레이션도 하고,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부분 아까 이거를 코딩한 거를 해서 세타를 업데이트하고 전기구학을 거치고 그다음 포즈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계속 루프를 돌다가 T가 T 파이널보다 높아지면 루프 종료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식으로 코드를 전체적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DH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냥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맞게 모든 변수가 좀 일반화하는 쪽으로
코딩을 했고, 이제 루프 끝날 때 시뮬레이션을 한 이유가 보시면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부분인데 그 계산에 이 n, 그러니까 자유도에 따른 오더가 이렇게 계속 겹쳐가지고 이게 오더가 올라갈수록 그 계산 속도가 엄청 느려져가지고 한 번 다 계산을 끝내고 나중에 이제 루프 끝나고 출력을 하는 식으로 했고, 또 뭐 이 부분은 뭐 코딩 이렇게 안에 이 UIJ, DIJK 이 부분도 다 펑션을 짜서 구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인데 그 RK4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 RK4도 벡터로 써가지고 그냥 n 차원의 Q닷에 대해서 RK4를 업데이트하는 코딩을 썼습니다. 그래서 DH 파라미터가 그 값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이 DH 파라미터를 여기 이제 생성 변수에 넣으면은 이렇게 3차원 배열을 써가지고 그 조인트 변환 행렬에 대해서 3차원 변환 행렬로 누적시켜서 쌓아서 이걸 계속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고요. 지금 3자 유도인데 이니셜 컨디션에 대한 응답만 플로팅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 플래닝은 아니고 각 조인트 좌표들에 대한 그 각도를 제어한 모습입니다. 아까랑 다르게 사자유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모든 각도는 0라디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인풋 Q 넣고 이제 알파가 아까 보듯이 여기가 X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Z 회전축이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바뀌는 모습, 알파2 이렇게 구현했고, 그래프는 이렇게 입력을 따라가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자유도에서 했던 거랑 다르게 좀 그 과도응답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이제 개인 튜닝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이제 각도 차원인데 보면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서 잘 시뮬레이션 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쪽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이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제너럴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코딩적인 이제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점인데, 엔자유도의 위치 차원 역기구학을 할 때 이 일반적인 역기구학을 구현해야 할지 이게 또 근데 어려우니까 또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에 따른 역기구학만 하드 코딩으로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서 입력해 줘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 둘 중에 좋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또 제가 만든 시스템이 XYZ 공간 상에서 원점의 포즈가 그 단위 행렬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변환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플롯에서 회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구현은 그냥 돼 있는데, 원점 변환 행렬, 그러니까 유니버셜 조인트에서 제로 조인트까지의 변환 행렬을 도입해서 일자 유도를 늘리는 건 아닌데 그 계산할 때 n의 오더가 하나 늘어나니까 계산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이 두 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끝나고 다 플로팅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고민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프로젝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 모바일 매니플레이처를 이렇게 제너럴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너럴 모바일 매니플레이처에 대한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냥 모바일 아니고 일반 매니플레이처에 대한 것처럼 쭉쭉쭉 똑같은 절차로 진행해서 이 부분 아래 세타에 대한 행렬들은 원래 이전에 있던 그대로 위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추가되는 꼴이고, 이 dx, dz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카트에 회전 자유도가 없고 카트가 이제 xz 평면상에서 이동하고 중력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적용하는 이런 문제를 풀고, 매니플러 원점 자세는 이전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바일 매니플레이처의 n자유도 문제를 이제 패스 플래닝해서 그 목표점까지 가서 이
핸드 위치 제어를 하는 식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학부생답지 않게 뭐 아주 너무 많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부생답지 않다는 게 좀 뭐 글쎄요. 중력보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좀 익힌 적이 있니? 아니면 저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나? 지난번에 인프쉐이핑 하시는 거 물어봤고, 저 캡스톤 종설할 때 그런 걸 좀 했었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일단 많은 걸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학부생 치고는 너무 진전을 많이 이뤘는데 아까 보니까 PD 중력 보상할 때 피드 포워드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인 트래젝토리에서 나온 데이터를 쓰는 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피드백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누메리컬한 그런 어떤 그 약간 누메리컬 노이즈 때문에 약간 아까 보니까 응답이 약간 뒤틀리는. 근데 실제 실험에서는 더하죠. 그래서 보통 실험에서는 이 중력 보상을 할 때는 이제 그 디자인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요구하는 중력을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피드포드 개념으로 넣어주죠.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실험을 생각한다면 그 피드포드 개념으로 그 트래젝토리 데이터, 패스 플래너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중력을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그 피드백 제어 입력에다가 더해주는 게 그게 보통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PID에다 중력 보상도 해봤다고 했는데 중력 보상 자체가 그 적분제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PD 플러스 중력 보상, 그다음에 PID 플러스 중력 보상에도 큰 문제는 없어. 근데 PD 플러스 중력 보상만 해도 대부분의 경우로 충분할 것이다. PID가 들어가면 이제 I 개인 튜닝하는 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그림도 참 잘 그렸어. 그림도 이렇게 이제 그 링크 그린 다음에 조인트에다가 점을 찍는 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인트가 확실히 드러나네. 다른 사람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딱딱 그려놓으니까 그 링크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들어오거든. 좀 그 괜찮은 아이디어야. 그리고 그러니까 역기구학 같은 것은 그 DH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이제 그 스페셜로 가면 그 포지션 레벨에서 역기구학은 어렵죠. 그것도 이제 어떤 일정한 패턴에 대해서는 어떤 패턴을 갖는 매니플레이터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어떤 역기구학 솔루션이 나올 수도 나도 그쪽은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코비안 인버스를 한다고 했고 그건 이제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뭐 본인 판단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그 보완점은 나도 잘 모르겠거든 무슨 말인지 아까 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더 들어봅시다. 세 번째 모바일 머니플레이터를 제너럴하게 포뮬레이션하는 것도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앰비셔스하다고 해야 되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이나믹스를 이렇게 한번 유도해보고 실제 또 어떤 그 다이나믹 이퀘이션 저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그대로 코딩을 해 나가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좀 본인이 또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 그렇게 본인의 엠파일 코드를 갖다가 보고서에 같이 정리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내가 학생들한테 그런 요구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엠파일은 이제 따로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파일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보고서에 그 론지쿠타 부분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저기 어떻게 되죠? 역기구학 부분, 전기구학 부분, 이렇게 제어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펑션별로 이렇게 그 슬라이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M 파일 코드는 좀 폰트를 작게 해가지고서 그냥 한 페이지에 딱딱 집어넣는 식으로 정리하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여러분들 본인들 정리를 해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좀 생각나는 게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때 보통 이게 천차만별이거든. 어떤 학생들은 그냥 화면에 뿌려지는 동영상을 그냥 캡처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캡처해가지고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제 엠파일에서 그 세이브 기능이 있죠. 엠파일 내에서도 AVI나 이런 어떤 동영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펑션들이 있거든.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뭘 이용해도 좋긴 한데 그 애니메이션 부분도 이제 코드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했다는 것 갖다가 코드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PPT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난 그 수강생마다 상당히 다양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을 하되 보통 이제 엠파일에서 그 동영상 세이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좋습니다. 예, 뭐 충분히 뭐 많이 진도가 나가 있네요. 예, 그다음 넘어갑시다. 저 질문 하나만 하고 음, 그 위치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 차원에 이제 속도 제어할 때 그 음, 자코비안 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자코비안을 활용해서 뭐 위치 제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저 그건 부분을 통해서 자코비안을 위해서 위치 제어를 한다는 거, 그건 좀, 그게 아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위치 제어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코비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엔드 팩터 벨러시티하고 조인트의 그 각속도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위치 궤적이 나오면 그걸 미분해서 그 미분한 그게 엔드 팩터의 그 벨러시티가 되겠죠. XY 주방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조인트 각속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조인트 각도는 그걸 수치 적분해서 조인트에 대한 그 궤적을 구해야 되는 거지. 물론 위치 제어, 그러니까 속도 제어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머니플레이터에서는 위치 제어 없이 속도 제어만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 예. 근데 이제 위치 제어와 속도 제어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위치 제어가 되면 간접적으로 속도는 그 궤적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속도 제어까지 따라 들어가지. 근데 속도 제어를 따로 꾸며가지고서 그렇게까지는 보통은 안 하거든. 네. 그러니까 자코비안 인버스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 위치 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에 미분된 그 속도 궤적에 대해서 자코비안 인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 속도 제어할 때 그 제가 트래젝터리에 맞춰서 속도를 제어할 때 그 시작점을 그 핸들을 시작점에 갖다 놔서 속도 제어를 수행해야 됩니까? 그건 보통은 그렇게 돼. 네. 그건 이제 어떤 시작점으로 이제 어떤 시작점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이제 취향대로 꾸미면 되는 거지. 보통은 근데 정상적인 생각하면 이제 시작점을 맞추고 출발하지. 그리고 이제 속도 제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궤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궤적이라는 것이 이제 그 공간상에서 XYZ 또는 롤피치 궤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속도 궤적은 그거의 미분을 구할 수 있잖아. 위치 궤적도 있고 속도 궤적도 있어. 그럼 내가 위치 제어를 한다는 얘기는 이 위치 궤적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위치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 에러를 가지고 위치의 에러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속도는 간접적으로 따라가지. 속도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 속도 궤적을 레퍼런스로 해서 속도를 피드백해서 그 속도의 에러에 대해서 PD나 PID를 걸겠다는 거거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위치 궤적도 간접적으로 따라가지. 좀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좀 더 근데 내가 어떤 미션에 따라서는 속도도 맞춰야 되고 위치도 맞춰야 된다. 그런 미션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위치 제어 룹, 속도 제어 룹을 동시에 돌립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제 위치 제어 오차에서 나오는 LID와 PID를 걸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 오차에서 나오는 그 LID와 PID 걸어서 그 입력을 동시에 구동기에 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속도 제어와 위치 제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는데, 보통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 미션에 따라서 위치 제어가 크리티컬하면 위치 제어를 하는 것이고, 속도 제어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경우는 언뜻 생각은 안 나거든. 이런 특히 이제 어떤 머니플레이터에서는. 근데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 제어가 더 흔하지. 위치 제어보다는. 왜냐면 모바일 로봇은 이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모바일 문제라면 이제 좀 속도 제어가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속도 제어, 위치 제어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러니까 그건 선택적이다는 겁니다. 위치 미분이 속도고 속도의 적분이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어떤 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제어하면 한쪽은 간접적으로 따라가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다음 누구였지? 공유를 풀어줬니? 공유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유문규 학생입니다. 먼저 투링크, 스리링크 펜듈럼 운동 방정식 한번 확인한 다음에 원링크, 투링크, 스링크의 펜듈럼 비디오를 만들고 다음 주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링크 펜듈럼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거 교수님이 나눠주신 이제 그 유인물에서 그냥 가져다 그대로 사용을 하셨고요. 똑같이 3링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원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했었는데 이게 지금 동영상을 좀 하나 잘못 너도 넣어서 네. 밴디캠이라는 거로 캡처했네, 그지?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그 매트랩 보면 그 동영상 세이브 함수가 있거든. 그걸, 아니, 뭐, 이건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건.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물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감세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 감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프도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투링크랑 3링크 펜듈럼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좀 많이 에러가 많았는지 좀 기괴한 모형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치적 분 과정에서 뭔가 오류 내지는 뭔가 있겠죠. 네. 찾아야 그래서 됩니다. 네, 찾다 보면. 뭐가 잘못되는가 좀 찾아보니까 링크 2와 링크 3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링크 3, 링크 2 펜듈럼 시스템의 경우 이제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다 모두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각속도인 세타 1도 세타 2도 세타 3도 다 모두 일치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뭔가 많이 잘못된 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어서 하여튼 뭐 토끼몰이 네. 하듯이 어딘가 토끼몰이라는 표현이 거의 맞거든. 디버깅 할 때는 그런 거예요. 네, 계속 여기가 문제인 것 같다. 계속 거기 하다 보면 결국 잡히지. 네, 그래서 하나씩 계속 끝까지 몰아가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표는 이제 코드 재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목표로 잡고 그다음에 경로의 해석 후에 메토드 심볼릭 함수를 이용해서 토크 경로 한번 해석해보자 합니다. 토크 경로를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링크 위치 해석을 좀 토크 경로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타 1, 세타 2, 세타 3의 각도를 이제 제어 대상으로 하여서 PID 제어까지 해보는 것을 다음 주 목표로 잡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좀 로봇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버추얼 로봇을 완성한 다음에, 그걸 확실하게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어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지현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중 진자를 매틀랩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 시뮬레이션 다음으로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중 진자 운동 방정식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차용을 해서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네, 매틀랩 시뮬레이션 코드 중에 운동 방정식에 대한 코드입니다. 이제 저 앞에서 보았던 식을 이용해서 세타 2도 세타 1을 두 번 미분한 값과 세타 2를 두 번 미분한 값을 반환하는 식으로 함수를 짰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RK4 메소드입니다. RK4 메소드에서 이제 Z가 세타 1, 세타 2 그리고 세타 1 세타 2 돛을 반환하는 그런 행렬인데 이제 포문을 함수 t의 개수만큼 이제 계속 반복시키면서 그런 4개의 값을 반환하는 그런 반복문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제 결과값인데 제가 이거 캡처는 했는데 이거 캡처한 거니? 아닙니다. 그 매틀랩에서 돌린 겁니다. 함수. 근데 세이브도 근데 좀 많이 느려가지고 제가 일단 임시 방편으로 제가 촬영을 따로 했습니다. 네, 그게 아마
그게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데이터를 세이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그 저기 순환문으로 돌려서 애니메이션만 따로 하면 훨씬 네네. 빠르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네. 있고, 글쎄요. 접근 스텝이 너무 지금 너무 작아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접근 스텝은 얼마로 한 거지 지금? 0.01로 했습니다. 0.01 정도면 그렇게 뭐 글쎄 어쨌든 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많은 경우가 이제 실수는 아니고 이제 좀 프로그램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포문 안에 예를 들어서 항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걸 매번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건 이제 포문 밖으로 빼내면 되죠. 네네. 뭐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포문 안에 이제 어떤 상수를 계산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뭐 순환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뭐 딴 방법이 없죠. 잘 청소를 해야 돼. 순환문 안에 뭐 이렇게 쓰레기들이 없는지 청소하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이 매틀랩이 굉장히 편한데 단점 하나가 있죠. 그게 순환이 느리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뭐 나도 이런 쪽 잘 모르지만 매트랩 같은 것은 커맨드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C 언어나 이런 거 포춘한 C 언어 같은 경우는 순환이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맨랩은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만 얘기한다면 이 순환이 느리다는 거예요. 기계어로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바로바로 커맨드를 인터프리트 해석해가지고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보통 이제 뭐 제어 이런 시뮬레이션 할 때 뭐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시뮬레이션이 없잖아. 근데 저쪽 뭐 연료체라든지 이런 쪽에 뭐 구조 해석하는데 막 수십만 번씩 막 10시간씩 이터레이션 하는 이런 데서는 이 매트를 못 쓰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구조 해석이나 뭐 이런 쪽 연료체 해석도 매트를 많이 쓰거든. 그쪽에 이터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또 방법이 있겠죠. 뭔가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순환 속도 느리는 것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훨씬 더 빠르게 고칠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많이 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어디서 잘못된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접근이 그래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보시면 거죠. 예, 이제 세타1이 계속 마이너스로 발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세타2는 무작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의 자료에 있는 그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그 코드 샘플 있잖니. 그거부터 여기서 기울기 4개를 계산할 때 어떻게 그게 변수가 들어가고 있는지 잘 살펴가지고 그거대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만든 코드를 그냥 자꾸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새로 만들어봐요. 몇 줄 안 되니까.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할 수도 있지. 네. 그래서 뭐 댐핑 개수를 아니 혹시 그게 아닌가. 수렴 자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일단 그리고 결과입니다. 중력 빼보고 했지? 중력을 빼보라고 했잖아. 중력 빼고도 움직이면 뭔가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중력을 빼면 가만히 그 제자리에 있어야 되겠지. 아무리 예. 이터레이션을 돌려도, 그지?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야. 중력을 빼고 그래도 뭔가 데이터가 나온다. 뭔가 잘못됐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뒤에는 볼 것도 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서 댐핑을 많이 줘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댐핑을 만원 준다는 얘기 저건 뭐 네. 아예 그냥 꽉 묶어놓겠다는 얘긴데 저건 좀 네, 그래도 움직이길래 한번 다시 제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드 몇 줄 안 되니까 새로 짜봐 새로. 천천히 쳐. 그래서 이제 지금 투링크였니? 그러니까 원링크부터 시작하란 말이죠. 원링크는 됐니? 원링크 진자는 됐어? 원링크 저번에 단진자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땐 됐었어? 그러니까 강치 그때는 진자로 옮기고 괜찮았습니다. 네네. 단진자라는 게 질점 진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강치 예, 진자 맞습니다. 해가지고 관성 모멘트 집어넣고 해서 그러니까 싱글 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고 이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죠. 그럼 두 번째 진자 운동에 대한 그 미분방정식 적분하는 것은 결국 뭐 어디서 오류가 있겠어. 기울기 4개 계산하는 어딘가에 오류가 있겠지. 예,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하여튼 집중해서 이런 건 집중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향후 계획은 이번에 코드를 다시 작성하고 토크 입력을 하는 함수를 제작하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매니플레이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패스 플래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로봇부터 만들고 로봇이 예, 완성이 안 알겠습니다. 됐잖아. 로봇부터 완성하고 하는 거죠. 예. 음, 오케이, 넘어갑시다. 화면 보이시나요? 음,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랑 순서는 거의 동일하게 모듈이 이번에 새로 좀 추가가 된 게 있어서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진자를 그냥 세우는 인버티드 펜듈럼 문제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제어 내용을 좀 적용을 시켜봤고, 그다음에 더블 펜듈럼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제어를 했습니다. 일단 모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했던 RK4 모듈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발표드렸던 제너럴 폼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짜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주에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중력 보상 함수입니다. 이제 중력 보상 함수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PID 펑션을 만들었는데, PID 펑션은 후방차분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역기과학 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포지션의 경우 직접 손으로 풀어서 하드 코딩을 해야 하며, 속도 차원의 역기구학의 경우 이제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해지는 자코비안이기 때문에 이제 제너럴 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과 직선 궤적에 대한 변이와 속도 차원의 패스플레닝 함수입니다. 이제 지금 캡처는 제가 변이 차원으로 해가지고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시작 속도, 끝 속도 해가지고 러닝 타임, 이니셜 타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함수를 짜놨고요. 이제 이 모듈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너럴 폼이 작동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3절 링크에 대한 파라미터 임의로 아무거나 집어넣고 일단 돌려봤는데 동력값이 잘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인버티드 펜듈럼입니다. 지난주에 일단 일반 진자에 대해서 동력학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초기 위치 마이너스 90도에서 목표 90도로 이제 제어하는 단계를 이제 해봤는데요. 이제 P 제어기, PD 제어기, PID 제어기 순으로 일단 했습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제 아래 수치들은 시뮬레이션에 쓴 결과물이고, 뭐 계산 스텝, 질량, 길이, 뭐 댐핑, P게인, I게인, D게인 정도가 있고요. 일단 P게인만 사용하면 느리고 오버슈트가 있지만 일단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또한 PD 제어를 사용을 하면 이제 미분기 자체가 오버슈트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버슈트를 거의 줄여주고 빨리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PID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가 정상 상대 오차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추가를 한 구간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수렴 속도가 많이 느려져 가지고 이제 한참 뒤에 한 7초쯤부터 거의 0도에 수렴을 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려를 해봤는데, 다른 제어 플랫폼에서 보면은 이제 에러의 적분량에 대해서 리미트를 걸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에러에 대한 적분량이 좀 많아서 이제 나중에 오버슈트가 생기고 나서 수렴할 때쯤 이제 초기 오차 상태가 많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기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리미트를 일단 걸어가지고 적분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거기서 그냥 세츄레이션이 돼가지고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이전 PID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수 상태 오차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 더블 펜듈럼입니다. 이제 이걸 더블 펜듈럼에서 인버티드로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한 각도를 집어넣은 형태이고요.
이제 P 게인, I 게인, D 게인은 밑에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보면 이제 일단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중간에 있는 사진이 토크 값입니다. 이제 파란 색깔이 세타 1에 대한 입력, 그다음에 주황 색깔이 세타 2에 대한 입력인데요. 이게 보면 토크 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과 아웃풋 값인데 이제 0도와 90도를 줬을 때 이렇게 따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크 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좀 아니, 현실에 그건 리미트를 적용-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이제 네. 뭐,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이가 걸리겠지. 리미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넣어서 돌려봤는데요. 네,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가 들어간 값을 보면 이제 25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돼 있다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인풋과 아웃풋 값도 일단 둘 다 수렴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토크 리미트에다가 중력 보상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제 앞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이제 초반에 보면 2번 세타 토크 입력에 대해서 원래 진동이 좀 있었는데 이제 중력 보상으로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진동을 좀 덜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깐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고 할 텐데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PID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PPID인데,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연구실에서 그 자세 제어기를 드론 자세 제어기를 만들 때 약간 썼던 개념인데요. 이제 방금 그 인버티드 문제를 좀 패스 플래닝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 수준의 역기고하게 해를 계산하는 도중에 오른쪽에 보면은 저게 이제 PPID 형태인데, 저게 픽스워크 자세 제어기를 좀 제가 종합설계 때 한번 해석을 해본 적이 있어서 보니까 저게 PID 같은 경우에는 P게인이 곱해지거나 PID가 곱해지면은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그널이 무차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값을 어느 정도라고 지정을 하고 이제 그 값에 대해서 기술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픽스워크에서 자세 제어기를 PPID로 구성을 하였고 오일러 앵글의 P를 곱한 값이 이제 드론의 각속도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본 게 각도만 PID, 각속도만 PID에다가 집어넣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각도를 PID에 집어넣어서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PPID처럼 각도를 집어넣어서 각속도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랑, 이제 그 피드포워드 함수라고 픽서코에도 보면은 이제 오일러 앵글에 대해서 그 오일러 앵글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PQR 그 드론의 이 각속도 값이 있는데, 그것을 변환해 주는 것처럼 이제 패스 플래닝 단계에서 그 속도에 대해서 피드포워드 함수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어떨까 해서 PPID에다가 피드포워드를 넣어준 형태로 제어기를 한번 짜봤습니다. 일단 요것은 그냥 패스 플래닝을 통한 이제 그냥 각도에 대한 제어인데요. 일단 러닝 타임은 5초이고 제가 지금 이게 접근습을 좀 작게 잡아놨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래서 일단 패스 플래닝으로 했을 때도 잘 도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좀 동영상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데이터만 뽑아서 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패스 플래닝에서 그 S에 대한 것을 미분을 한 다음에 자코비안을 통해서 이제 각 조인트의 각 속도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토큰은 리미트에 걸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인풋을 따라가긴 하는데 약간 페이지가 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스 플래닝을 통해서 조인트 앵글에 대한 인풋 값과 지금 현재 나오는 앵글 인풋 값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패스 플래닝과 PPID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지금 데이터들도 보면은 이제 각속도에 대해서 제어를 한 것과는 별반 다 차이가 없어 보이나, 여기 2번 세타 앵글에 대해서 인풋과 아웃풋의 이제 오차가
직전에서는 1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였는데 그냥 PPID를 쓰고 피드포워드를 안 썼을 때는 0.1도 정도로 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패스 플래닝에다가 PID에다가 피드포워드를 집어넣은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보면은 세타 1에 대해서는 입력과 아웃풋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입니다. 이제 그 앞서서 그 더블 펜듈럼에 대해서 수직으로 세우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라인 트래킹, 라인 패스 플래닝을 해봤는데 네, 움직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각속도에 대한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속도의 PID를 이제 개인의 값을 조정을 하는데 이 런지 쿠타의 그 접근 스텝이 그 Z 도메인에서 Z 값에 영향을 줘가지고 좀 발산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P 게인을 올렸는데 이게 그 H 값에 따라서 이게 발산을 해서 H 값을 또 줄이면 더 작게 만들면 그 지점에 대해서도 발산하지 않고 그렇죠. 진동을 네, 그럴 수 이렇게 있어요. 하지 네, 않고 RK4가 스텝을 줄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 네, RK4 알고리즘인 그 최적의 그 스텝을 찾는 그런 수학자들 그런 것도 연구 주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잘게 자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원에 대한 개조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보아하니 일단 데이터를 나중에 다 뽑아가지고 해요. 그 동영상 세이브는 그냥 저기 매트랩에서 함수를 이용한 거니? 아니요, 이거는 그 오캠이라는 이것도 캡처한 거야? 네. 보통 캡처를 많이 하는데 뭐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요 점에서 보면 이제 가운데가 각속도를 통한 제어이기 때문에 일단 각속도 형태는 따라가지만 원을 약간 원 형태를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오른쪽에는 각속도와 이제 각도에 대한 두 개를 제어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세 개를 동시에 이것도 아이디어네. 이거 이렇게 세 개를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선 외란이 들어갔는데 확실히 이제 PID를 쓴 이유도 보면은 이제 변이보다 속도 차원이 정연파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파이 페이지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외란이나 그 힘의 반응성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앵글만 가지고 제어를 했을 때보다 속도 차원에서 제어를 했을 때가 좀 더 많이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원도 거의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을 좀 더 시원하게 크게 그렸으면 좀 나을 뻔했다. 좀 크게 그리는 게 나을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보니까 뭐 거의 뭐 내가 그 저기 선 프로젝트로 요구하는 것은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상당히 경험도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제너럴 머니플레이터로 저기 코딩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어떻게 스페셜로 나갈 거야? 어떻게 할 거니? 그 이제 이미 스페셜도 돼 있는데 제가 돼 그걸 있는데 오늘 시각화 보여준 건 플라나 2만 투링크만 보여준 거네. 네 그냥 플라나에서 투링크 3링크만 보여드려요. 그럽시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본인이 뭐 또 캡스톤 디자인 뭐 어떤 지금도 어떤 뭐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다중루프도 뭐 꾸며봤고 드론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은 그런 논문은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그런 논문을 참고해서 그 기법을 적용해 보는 거 좋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전학생에게 코멘트했던 걸 지금 바로 또 답을 했거든. 각도 제어, 각속도 제어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왔더니 뭐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 얘기도 했고
그리고 역진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역진자는 지난 내가 코멘트 좀 달았죠? 내가 좀 말을 빠뜨린 것 같아요. 이건 언더 액추에이션 문제에서 좀 어렵다는 거고 이제 이 머니플레이터는 이걸 바로 돌리죠. 그러니까 이건 언더 액추에이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카트 펜듈럼처럼 이게 이제 이 진자 구동기는 없고 이 카트 구동변이 있는 경우 이걸 세우려면 이런 문제가 이제 언더 액추에이션, 부족 구동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더블 펜듈럼을 갖다가 언더 액추에이션으로 세우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더블 펜듈럼인데 이 카트를 흔들어서 이걸 세워요. 근데 펜듈럼이 2개야. 근데 그건 이제 그 궤적을 패스 플래너에서 그 궤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궤적을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 논문들도 참고로 얘기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외란의 효과, 구동기 제한 효과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튜닝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룹도 내부 룹에 외부 룹을 둘러싸는 이런 것도 해봤고, 그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선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건 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이제 동기부여가 돼 있다면 지금 드론을 했다니까 차라리 내 아이디어 내가 제안하자면 그 모바일 머니플레이터처럼 차라리 플라잉 머니플레이터 드론으로 날아가서 머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이런 연구도 많이 하죠. 논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이나믹스 유도한 논문들도 많고 그러니까 드론의 식스토프 그 플라이트 다이나믹스 플러스 머니플레이터 다이나믹스죠. 그럼 머니플레이터의 모션에 따라 이게 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의 자세가 또 영향을 주죠. 드론의 자세가 또 머니플레이터에 영향을 주고 이런 커플 다이나믹스를 깔끔하게 정리한 논문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본인이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 차라리 드론을 좀 해봤다면 드론에 대해서 이 머니플레이터를 달아서 그러한 미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것이 아까 개인 튜닝 더 잘해가지고서 정상각도 오차를 조금 더 줄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굳이 1mm 오차 나는 걸 0.1mm로 줄이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그런 어떤 정밀 제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미션을 갖다 어떤 그 모바일 머니플레이터 어떤 그라운드 비클로서 모바일 머니플레이터 대신에 에어리얼 비클로서 플라잉 머니플레이터로 좀 확장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다이나믹스도 따져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드론의 자세 제어와 머니플레이터를 이제 그걸 이제 동시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논문은 꽤 찾으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한번 그쪽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만 얘기합시다. 또 하나 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 다음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2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로는 이제 저는 더블 펜들럼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그에 관한 라그랑지안 메커닉스랑 매틀랩 코드, 그리고 포지션 벨러시티 그래프, 시뮬레이션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펜들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했던 그 싱글 펜들럼이랑 똑같이 그냥 이제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예정인데요. 다음과 같이 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제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 자료에서 그 교과서에서 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매트릭스들을 이용해서 이제 매틀랩 코드를 짜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너시아 텀, 컨트리피걸 텀, 그래비티 텀, 그리고 이제 댐핑, 코리올리까지 다 넣어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든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 룬지쿠타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 코드를 돌려보았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댐핑이 없을 때와 댐핑이 있을 때의 그래프를 도출해냈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영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댐핑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자유자재로 혹시 저기 진자 질량을 집중시킨 거니? 빨간색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건 강체 진자는 아니네. 네네.
그건 저기 다음에는 이제 강치진자로 바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댐핑이 있을 때 이제 음, 더블 펜듈럼의 모습입니다. 음,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밖에 없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강체로 바꾸어서 이제 투링크 머니플레이터로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직선 경로와 곡선 경로를 따라가는 이제 음, 플래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멀티링크로 매니플레이터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3번 정도 요즘은 뭐 어쨌든 마지막 링크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죠? 마지막 자세를 유지하는 그 3링크 플라나 3링크 정도까지는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보이십니까? 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코딩 과정 중에 오류가 있어서 기준 궤적에 네, 기준 궤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애가 뒤로 돌아가는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해결했고 그거에 관한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을 때 오류가 별건 아니고요. 그냥 토크 계산 중에 오류가 생긴 거라서 그때 했던 중력에 의한 이런 시뮬레이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 궤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제가 그때 최적화를 해보니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이구요. 뭐 일반적이진 않죠. 저렇게 개인을 갖다가 D게인, I게인을 이렇게 P게인과 비슷하게 쓰지는 않거든. 아, 그렇습니까? 보통 D게인, I게인은 P게인보다는 좀 많이 작죠. 일단 이렇게 문제는 없을 하니까 거예요. 잘 돌아가더라고요. 오차도 보면은 이하로 작고요. 아니 저런 오차는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저기 뭐랄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네. 아직 토크 제한과 디스터번스는 안 남았니? 네, 그 이후에 발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PID 게인을 조절을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았고요. P게인을 조금 증가를 시켰을 때는 조금 진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금 속도가 빠르면 궤적을 갖다가 좀 속도를 저기서 정지했다가 이제 가다 정지에서 출발하면 아마 거의 에러가 잘 안 나타날 거고 아마 저기서 꺾이는 점을 갖다 어떤 속도를 가지고 통과하면 에러가 많이 나오겠지. 뭐 그런 것도 해볼 필요도 있을 수 있겠네. 저기 꺾이는 점에 대한 속도를 주면 그러겠죠? 이렇게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좀 에러가 많이 나오겠지. 아무래도 꺾이는 점에서는. 뭐 그런 거 재미로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이 중간 지점에서 여기서는 속도를 0으로 잡긴 했는데 너무 빠른 속도라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궤적을 또 시간을 적절히 주면 되지.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P게인을 적게 줬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약간 그 상식적인 건데 P게인이 어떤 경우에도 D게인, I게인보다는 크게 주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미케니컬 시스템에서는 그게 어떤 상식이거든. P게인이 기본, 거기다 D게인, I게인은 적절하게 이렇게. 네, 저기 뭐 I게인을 그렇게 P게인보다 과도하게 주는 건 큰 의미는 없거든. 어쩐지 그리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좀 실제 구동기가 달리는 게 아니라 토크리밋 같은 걸 고려하지 않으면 더더욱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KP가 100단이라면 KD, KI는 한 뭐 30에서 40 정도? 뭐 참고로 얘기하면 그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iGain은 그냥 아예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중력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니? 네. 근데 이제 중력이 그런 걸 해보라고 했죠. 저기 출발점을 지금 이제 딱 출발점을 맞추고 출발하는데 출발점을 맞추고 출발하니까 이제 적분제어를 하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아마 이제 그 출발점이 모니플레이터가 이제 어떤 이미지였다가 출발점 A자로 딱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면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발표한 학생이 중력 보상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어쨌든 출발점을 딱 맞추고 가면 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구동기 또 입력 제한을 많이 주면 저게 잘 안 될 거야. 이제 구동기 입력 제한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뭐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동기 입력 제한을 주면 입력 제한이 자꾸 이제 그 타이트해질수록 저 PD 제어로는 잘 트래킹이 안 되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계속 해보고. 네. 그래서 디게인도 약간 높이니까 진동이 있고요. 좀 적으니까 발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게인이 가장 영향이 크구나라는 결론을 내렸고 아니 만약에 저건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건 좀 뭐라고 일관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나중에 그 출발점을 바꿔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터번스 넣어봤고요. 전 추격, 순간 충격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4.2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줘봤습니다. 개인들은 아까랑 똑같이 300, 300, 300이었고요. 그래서 디스터번스를 넣어보니까 토크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건 좀 구별을 해야죠. 토크가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지금 구동기 입력 제한을 안 준 경우니 지금? 구동기 입력, 네. 구동기 입력 제한을 안 주면 이제 그걸 보상하려고 이제 구동기도 그만큼 그렇잖아요. 100이라는 디스터번스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100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100으로 누가 100으로 확 밀면 나는 반대방에 힘을 내야만 그걸 유지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구동기 입력도 크게 요구하지. 근데 입력 제한이 있으면 저런 힘을 못 낸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입력 제한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구동기 입력 제한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입력 제한을 안 넣고 그냥 토크를 넣었을 때 보니까 혼자 진짜 이렇구나 생각했던 게 토크에 제한이 없는데도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애가 왔다 진동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건 뭐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터번스 넣었을 때 P게인, I게인, D게인이 어떻게 하는지. 네, P게인은 아까처럼 그냥 진동이 조금 더 들어간 형태였고요. I게인은 그때와 같이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좋은데 어쨌든 근데 구동기 입력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는 조금 의미가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감은 오겠지만 입력 제한을 적절히 주고 그 상황에서 해야만 의미를 갖는다는 거. 입력 제한을 두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뭐 디스터번스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무조건 그거에 카운터 토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개인을 갖다 어떻게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죠 지금. 다음에는 좀 입력 제한을 여기까지 왔다면 입력 제한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D게인은 높이니까 조금 차가 덜 나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D게인이 가장 영향이 많이 끼치고 높일수록 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진동을 하는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크 리밋을 이번엔 줘봤는데요. 아무런 거 없이 개인들을 300을 줬을 때 필요한 토크 맥스 값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토크를 리밋을 200을 줘봤습니다. 최대값이 600이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스터번스까지 한번 줘봤습니다. 그럼 이럴 때 개인들을 줘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다 됐니? 좀 더 결과를 다 보고. 네. 어. 그래서 혼자 또 생각했던 게 외란으로 토크 리밋을 보완을 할 수 없을까. 네. 외란이 없을 때는 왼쪽과 같은 형상이었는데 외란을 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타이밍을 잘 맞춰보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외란으로 토큰 리밋을 보완 그 조금 저건 황당한 발상이죠. 외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하지 않는 손님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니까 이런 거죠. 외란이 아까 외란을 갖다 뭐 200을 넣어보고 300N를 넣어봤다. 외란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외란은 뭐 상대적으로 이게 외란이 절대적으로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외란의 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동기는 예를 들어서 100N까지 낼 수 있는 구동기인데 외란은 1000N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제어 안 되죠. 제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그게 왜 제어가 안 될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내가 뭔가 어떻게 잘못된 모양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무지막지한 외란이 들어오면 제어가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구동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외란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냥 확 밀어봐요. 넘어져야지 뭐. 근데 누가 밀러던데 적당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으로 밀면 내가 안 넘어지잖아. 내가 자세 제어를 하잖아. 걸어가면서도.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링크의 파라메타, 링크의 그 매스, 그 질량 간섭 모멘트 그거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링크의 매스가 정해지면 그거에 적절한 이제 구동기 적절하다고 되게 적절하다고 구동기를 달아야 되고 거기에 거기에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외란을 적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어떤 스텝 형태로 이제 아주 매우 큰 어떤 그 외란을 넣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시뉴소이덜 형태로 적절한 그 진폭과 또 주기를 갖는 시뉴소이덜 외란을 넣으면 좀 더 감을 잡기가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외란이 좀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근데 뭐 크다가 작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좀 줄여봐라는 거예요. 줄여보고 일단 그 구동기 입력 제한도 적절한 값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하나는 픽스 시켜야 되지. 구동기 입력 제한을 딱 고정시켜 놓고 외란을 갖다 변화시켜 보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외란에 의해서 그 외란을 보상할 수 있는 구동기 입력 제한을 자꾸 완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고정시키고 하나를 변화시키는 식으로 해야 둘 다를 변화시키면 이건 감을 잡을 수가 없지.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금 기역자 형태의 궤적을 줬는데 뭐 약간 뭐 서클 원 궤적 정도로 하면 좀 더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 더 효과를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뭐 혹시 질문이니? 뭐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이고. 이거 몇 명 있냐? 가만있어 봐. 6명? 아이고야. 빨리빨리 넘어가 보자. 그 다음 누구니? 저 김하영. 2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주에 보여드린 이중 진짜 시뮬레이션 하고 그리고 트래젝토리 플래닝 하고 그거를 피드 제어를 해본 다음 주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만든 버추얼 로봇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어를 했고요. 먼저 궤적을 만들었는데 키보드 소리가 그냥 터프하다야. 아, 괜찮아. 근데 선하고 마이크 이어폰이 조금 그러네. 괜찮아. 잘 안 들리세요? 아니 그럼 들리긴 들려. 이게 더 낫나요? 선하고 원으로 먼저 궤적을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 주에 만든 DH 파라미터 이용해서 참고로 잠깐만 내가 그거
여기 수식을 갖다가 내가 그 얘기 했었니? 아, 여러분들 네네, 메스 타입스라고 스타일. 메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번 이미 에디팅 한 거는 바꿀 필요 없고. 아,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매트랩에 코드를 넣어서 DH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엽기구하게 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엽기구하게 해를 이 제어 루프에 넣어가지고 PID 값을 변경을 시켜가면서 제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P 개인만 주는 값인데요. 원을 조금 더 시원하게 크게 그립시다. 너무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크게. 이거는 원의 반지름을 좀 크게. 네, 이건 직선 따라가는 건데 P 개인만 조정을 하니까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PD 대응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잘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스무스하게 따는데 상당히 오차는 발생한다. 네, 근데 이것도 직선이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확대해보면 이렇게 조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ID 제어를 해봤는데 아직 피크 리미트는 걸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봤고 다음 주에 그 외란하고 토크 리미트를 같이 걸고 그리고 이제 3자유도 확장을 해서 펜들럼 시뮬레이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3자유도까지 해서 자세 제어까지 하는 마지막 링크를 수직 또는 수평 어떤 각도로 유지하는 뭐 요 정도. 외란도 지금 따져봤고 구동기 제한을 줬다고 했니? 구동기 제한 아직 안 해봤니? 아직 안 해봤어요. 구동기 제한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구동기 제한이 얼마인지를 감을 잡으라는 얘기죠. 외란의 크기에 대해서 구동기 제한을 지금 이제 제한을 안 뒀지. 그러면 이제 제한을 갖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뉴턴, 플러스 마이너스 500, 플러스 300 자꾸 줄이는 거지. 안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까지 하니까 뭐 오차가 커지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감을 좀 잡으라는 얘기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음. 잠시만요. 네, 2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제가 했던 건 더블 펜들럼을 해봤고요. 일단 목차는 코드 분석을 하고 결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까지 해볼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더블 펜들럼 코드입니다. 저희 사전 수업 자료에 있는 식들을 이용하여 한번 이렇게 코드를 짜봤고요.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매트랩에서 코딩을 하자니. 그냥 그거 긁어서 카피 페이스트 해버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건가? 에디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그 카피 페이스트 한 거니? 네, 그냥 코드를 그대로 긁어갖고 다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틀려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폰트가 그래서 이게 한 줄로 하니까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글씨가. 그 폰트를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폰트 크기를 확 줄여서 저거 자세히 읽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그냥 이미지를 캡처해서 이미지를 갖다 붙여놓든지 그것도 방법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함수를 이용하여 런지쿠타 방식에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더블 펜들럼 코드 결과입니다. 일단 지금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초기 각속도가 다 0이고 댐프를 아예 주지 않았을 때 가만히 멈춰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초기 각속도를 다 1씩 주고 댐핑을 주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랑 똑같이 초기 각속도는 다 1씩 주고 댐핑을 1.5를 주었을 때 결과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두 번째 링크의 상대 운동이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드네. 두 번째 조인트에 두 번째
첫 번째 링크와 두 번째 링크가 저렇게 너무 싱크로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네. 뭐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혹시라도. 그럼 네, 저런 건 이제 두 번째 조인트에 댐핑을 넣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진동하는 게 나오겠죠. 네. 그럼 체크를 해볼 한번 필요가 있거든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 다음 결과들은 그러니까 로봇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들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 코드를 보완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펜들럼으로 이제 정해진 경로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다른 학생보다는 조금 진도가 느리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뭐 턴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뭐 토크 제한이라든지 뭐 외란의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PD, PID의 차이라든지 어떤 지금 이제 진제 운동만을 해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떤 핸들을 딱 드는 거죠. 그냥 45도 딱 제어가 되는지 그다음에 90도 제어, 뭐 그다음에 이런 제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궤적을 주고 이제 궤적을 트래킹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처음에는 이제 구동기 제한 주지 말고 일단 감을 잡기 위해서 그냥 외란도 주지 말고 그냥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문제 없다 그럴 때 이제 구동기 제한 외란의 효과도 자꾸 추가해서 오케이. 자, 한 명 더 넣었네. 마지막 하나 누구죠? 네, 합시다. 다 했나? 한 사람 남았지 않니? 네, 저 남았습니다. 은경. 이거 맥북이라서 화면이 이렇다고 했지.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로봇공학 2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튜링크 매니플레이터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RK4 수치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궤적 지점으로 가는 역기과 쾌를 구하고 조인트 모션을 제어하도록 PD 컨트롤러 인풋 토크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엔드 이펙터의 위치, 자세, 속도 제어를 위해서 DH 메소드 가지고 튜링크 자코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수를 생성했고 각 조인트별로 독립적으로 제어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PID 값을 넣은 식도 넣었는데 지금 PPT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튜링크 매니플레이터는 만들고 댐핑이랑 토크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빨간 점으로 찍은 게 처음에 제가 목표 지점으로 잡았던 것인데 토크도 없고 댐핑도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영상 끝날 때까지 아무 변화 없이 계속 저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댐핑은 넣고 토크는 넣지 않은 상황인데 맨 처음 영상이랑 동일하게 시작은 했는데 여기선 댐핑을 넣었기 때문에 점점 링크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나중에는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댐핑은 넣지 않고 토크만 넣은 것인데 댐핑을 넣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크를 어떻게 넣은 거니? 어떤 일정한 입력을 넣은 게 아니니? 어떻게 된 거야? 토크 제가 넣은 토크가 PID 제어 입력을 넣었다고? 네. 제어가 안 되고 있네? 네, 여기서는 제어 그러니까 제어 입력은 넣었는데 댐핑을 안 넣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습니다. 어디에 댐핑? 그러니까 조인트에? 그 다이나믹 모델에다가?
근데 링크마다 원래 여기 아니요, 그건 댐핑을 안 넣어도 제어 입력 자체가 댐핑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은 좀 틀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동력학 모델에 댐핑이 없어도 그러니까 피드백 제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프리모션에서의 어떤 뭐라고 했나,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타당한 어떤 진자 모션을 보기 위해서 댐핑을 넣으라고 한 거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제 댐핑항 잘 고려 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라그랑지 시스템 그 운동방정식에서도 댐핑항은 굳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체 모델만 가지고 하지 조인트에 그 댐핑항은 넣지 않아도 제어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제어하는 데. 그러니까 지금 판단은 조금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댐핑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뭔가 지금 PID 입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원링크부터 해보라는 거야. 이것도 투링크부터 하는데 그러지 말고 원링크, 그러니까 두 번째 링크를 떼버린다는 게 이제 그 변수 처리를 하면 되겠죠. 변수에서 이제 입력도 넣지 말고 이제 세타2 다 전부 0으로 놓고 싱글 진자에 대해서 그냥 45도, 90도 들어보는 제어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다음 이제 투링크로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알겠니? 네. 그다음 계속 얘기해 봅시다. 그다음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둘 다 줘봤는데 근데 이유가 있겠지. 저 포인트를 접근하는 그런 지금 피드백을 걸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댐핑을 넣었다는 게 이제 운동 모델에 댐핑을 넣었더니 되더라 그런 얘기니? 이게 저도 정확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 모델에 그 댐핑항을 넣지 않아도 그 PD 제어 지금 PD 제어를 하고 있니? PD, PID 뭘 하고 있는 거니? PD 제어 사용했습니다. PD? PD? 그러면 이제 아까 잘 안 된 경우가 그 D게인이 너무 작거나 D게인이 너무 작으면 댐핑 효과가 작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접근을 못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도 보니까 D게인이 P가 400이고 D게인이 10이다. 저 정도도 안 될 이유는 없는데 D게인이 너무 작다. D게인을 한 10배 정도로 100,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KD2는 0.0이 너무 저 정도면 거의 댐핑 PD 제어가 아니라 거의 P 제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 모델에다가 댐핑을 넣어주니까 그 효과에 의해서 이제 지금 여기 포인트 레귤레이션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하자면 운동 모델에 댐핑을 넣지 않더라도 피드백 제어에 PD 제어를 걸면 그 미분 제어 자체가 댐핑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포인트를 접근하든지 뭐 트래킹을 하든지 문제 없이 다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중력이 있을 때는 이제 적분 제어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자, 다 됐니? 그 다음 또 있어? 네. 그래서 다음 주 계획인데 원래 이번 주에 원계적이랑 선계적도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서 그거 해보고. 일단은 내가 볼 때는 PD 제어에서 그 D게인 좀 변화시키면서 그 효과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원링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링크에 대해서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원링크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접근하는, 투링크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접근하는 거로 해보고, 지금 이게 그런 예제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궤적 트래킹하는 문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동기 제한, 외란의 효과, 이런 것도 계속 넘어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 됐니?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난주, 이번 주 다 잘 나가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 나가면 돼요. 여기 조금 앞서가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 처진 학생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 오히려 작년 학생들에 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진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아직 채점을 못했는데 오히려 작년 학생들은 비해서는 저기 뭐야 테이크홈 2개 답안지는 많이 부실하더라. 예상외로 예상외로. 그래서 그건 조금 예상외였어요. 예. 작년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뭐 굳이 비교하자면 예. 시험 문제 2개 테이크홈 문제 답안지를 보니까 조금 너무 좀 뭐랄까 해야 되나 좀 묵직하지가 않아. 그렇고 근데 대신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슷하게 앞서가는 학생도 있었고 처진 학생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질문 있을까? 이미 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여기서 마칩시다. 자, 다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 월요일.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닌데 누가 지금 새 호스트 지정? 이게 뭐죠?